이번 주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행기도 멈추고 열차도 멈추고 공사도 멈추고 출근 시간까지 조정되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큰 행사입니다. 바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11월 14일은 수험생들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죠. 수능을 준비해온 모든 수험생들과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온 학부모님들께 깊은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건강과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은 여러분에게 힘내라는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 힘내.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원 108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오늘 첫 곡 소녀시대 힘내 듣고 왔습니다.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수능 날은 다행히 예년처럼 한파가 예보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좀 가벼운 옷을 또 여러 겹 입어서 그 온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생체 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 시험 날에 맞춘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고사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고사장을 미리 확인해 두고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분하게 준비한 만큼 이 시험 당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곡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윤대현 밴드의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이 곡처럼 오랜 시간 준비해온 날개짓을 시작으로 이제 곧 더 큰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험생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비는 힘든 변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게 되죠.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이 경험한 힘든 시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여러분이 준비한 날개를 펼쳐 날아오를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멋진 비상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길 바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한 너의 목소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염경석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시민의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한 2024년 제4회 전주시 금융플러스 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이번 교육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교육 주제는 금융투자 절세 가이드로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센터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초청됩니다. 금융과 경제에 관심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40명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고 접수 기한은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미래전략팀 273-711-2014 또는 20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2024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열리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해서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법, 부담 가능한 집 찾기 등 유익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교육 장소는 완산구 모항로 4704 3층입니다.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공연이 11월 14일 목요일 전주 한벽문학관 한벽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 연극은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가 함께 만드는 작품으로 한국 수어와 한국어가 통역이 아닌 극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등장해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극단 핸드스피크의 농인 배우 7인과 청인 배우 6인이 출연하며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소통 부재로 인한 비극을 수어와 음성으로 동시에 표현합니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 진행되며 입장료는 라면 1개로 이 물품은 기부된다고 합니다. 예약은 전주 티켓박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가능하고 공연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한벽 운영팀 280-7041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의 친근함을 알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주시 시내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고요. 참가 대상은 전주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객과 운전원입니다. 공모 주제는 버스 이용 중 경험한 미담과 에피소드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로 A4 2장에서 3장 분량의 수필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청 버스 정책과 281-2644-510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 2024 인권공감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유리 작가의 인권 특강도 마련되어 있으며 참여는 무료입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청 인권법무과 281-224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시민을 위한 특별한 강연 이야기 동화기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저녁 7시 전주시 평생학습관 201 학습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안동대학교와 원광대학교와 함께 준비한 자리로 강연자는 박맹주 전 원광대학교 총장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특별히 오후나 재즈 트리오의 재즈 공연도 함께 어우러지며 재즈와 동학이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가능하고요. 문의는 281-536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윤마치 좋은 예감, 수능에 있어서 좋은 예감을 기원합니다. 어디쯤일까 어디쯤 왔나 어느새 시작된 아찔한 게임이야 반복되는 이 삶 전쟁 같은 이 밤 괜찮아 하다 도겨도 쉽지가 않아 왠지 앞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심장을 조여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참 당연해 기억하니 기억하니 쉼없이 달려온 이 길을 기억하지 우린 알고 있지 흘렸던 그 눈물까지 지금까지 내가 바래왔던 모든 건 다 이뤄질 거야 이뤄져야만 해 그런 예감이 들어 왠지 앞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심장을 조여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참 당연해 기억하니 쉼없이 달려온 이 길을 기억하지 우린 알고 있지 흘렸던 그 눈물까지 지금까지 내가 바래왔던 모든 건 다 이뤄질 거야 이뤄져야만 해 그런 예감이 들어 재수학 떴냐 어떡해 내가 지금 더 있어 망망대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 사수는 가슴이 시킨데 우수는 운명이라는데 그럼 2, 3루는 뭐가 돼? 아 내가 왜 이리 걱정해 난 한 번이니까 내도 오래 Let's go 기억하니 쉼없이 달려온 이 길을 기억하지 우린 알고 있지 흘렸던 그 눈물까지 지금까지 내가 바래왔던 모든 건 다 이뤄질 거야 이뤄져야만 해 좋은 예감이 들어 네, 윤마치 좋은 예감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 유치해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염경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는 염경석이라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방금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센터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명칭에서도 나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시가 조례로 설치한 기관이고요. 네네. 그 기관을 사무위탁을 저희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게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가 설립되었던 배경이나 그런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 이게 설치하게 된 배경은 있었죠.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IMF 이완위기를 거치면서 네네. 국제 경제 단체로부터 네. 시장 개방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데 이제 전제 조건들이 이 노동 조건에 대한 그 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정을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대를 하다가 그게 95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예, 25일 날 새벽에 네. 버스로 그 이동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어요. 네. 소위 이제 노동법 개정인데 근로기준법에 이제 정리해고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그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고 정부는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민노총은 이제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뒤에 97년까지 96년이었네. 그 97년 한 상반기까지 네. 민노총을 비롯해서 뭐 노동단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국정원법이라 국가정부보호법, 국가정부법, 예. 정부원법, 예. 네. 그거를 함께 이제 날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안정국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또 반대하는 네. 이런 목소들이 함께 만들어져 갖고 매일 거리 집회를 했어요. 네. 전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팔도를 해서 한 최소 1만 정도는 계속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반대를 통해서 사실은 김영삼 정부가 백기를 들었죠. 네네. 없었던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IMF 이완 얘기는 이제 97년 12월 달에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노동계에서도 이 국가부도란 위기 사태에서 네네. 뭐 국민들의 이제 논총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법을 좀 들여오기는 해야 하는 것 같다는 그 합의 듯막 반대는 하지만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이런 네네. 제스처가 되면서 사실은 그 법이 결국에는 김대중 정부 때 해고제가 도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파견법도 그때 이제 양성화를 시켜버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뒤에 더 문제인 것이 이제 네네. 노무현 정부 때 네네. 2006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이제 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비정규직들에 대한 이제 이용을 네. 채용을 잘 제한해 왔던 것들이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우죽순으로 막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법명은 비정규직 보호법이지만 결과는 비정규직 양산법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정규직에 버금갈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사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전주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시의회 의원 발의로 이 법이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영근 의원이라고 진보신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중심이 돼갖고 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네네. 그게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7월부터 저희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 IMF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었는데 IMF에 되면서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고 사회가 뭐 돈도 뭐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뭔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이런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IMF라는 게 이제 어쨌든 물론 국가가 부도라는 게 네네. 참 이게 치욕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이제 군대식으로 용어면 이제 점령군인데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네. 강제로 뭐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엄청난 대기업들도 다 부도났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 그냥 이자율을 팍 높여버리고 네네. 환율이 올라가니까 견디들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뭐 대우그룹이나 이런 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기아도 그때 한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현대그룹으로 넘어가 버린 거고 네. 많은 뭐 삼보 이런 데들이 다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무너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 삶도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피폐하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그렇죠. 정책이 잘못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우리 있는 경제가 토대가 약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소위 이제 유동성이에요. 달러 유동성. 그렇죠. 예. 네. 국제 이제 그 결제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의 재고 우리가 나라가 갖고 있는 보유율이 낮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결국에는 유한위기가 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2007년도에 센터가 설립이 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해 오셨는데 지금 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어떤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어디 이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네.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비정규직들은 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다음 재계약이나 안 된다고. 이런 데서 이게 잘릴 수가 있다. 이게 네. 굉장한 그 위협이거든요. 네네. 생계가 그 소위 소득이 절벽이 되어버리면 생계가 네. 어렵잖아요. 네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친구들 간에도 이제 뭐 가서 술자리에서 푸념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위로는 맞지만 큰 힘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 센터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한 사항. 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해고를 당했는데 네. 너무 억울하다. 음.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음. 노무사님이 계십니다. 네네. 고인 노무사님이 한 분이 저희 상근자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네. 법률적으로 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그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데 이제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이제 변호사처럼 음. 법원의 변호사가 이제 서류를 제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소장이나 이런 네네. 거를. 그러듯이 우리 이제 노무사님이 그런 걸 도와드립니다. 이건 100% 무료입니다. 무료. 돈을 받지 않고 저희 센터는 무료로 상담도 하고 그런 진정서나 서류 작성도 대행해드리고 네네. 지방노동위원회에 뭐 그 구제 신청이 필요하면 그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또 대행해주고 또 가서 대변도 하고 이런 역할까지를 우리 센터의 노무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연구예요. 단순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결국엔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법 개정 운동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센터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문제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 국회가 사실은 우리 노동자 편이기보다는 기업 편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극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주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개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좀 보탤 수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우리 센터 독자 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시민 사회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이제 의원님들을 잘 그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으면 좀 그런 조례라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정책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개 이상의 그 노동 실태를 조사해요. 노동자들의 직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해서 네네. 매년 한 군데 이상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네네. 그분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권 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헌법적으로는 노동 3권을 갖고 있고 네. 근로기준법상이 어마어마한 그 권리들을 다 갖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법이 잘 안 지켜진 것들을 그래. 인지를 하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도 하고 네네. 그분들을 함께
그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이라도 자기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네네.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그 센터가 진행해온 그 어떤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성과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좀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2022년 3월부터 그 센터장 역할을 맡아서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 2년 6개월, 이제 3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옆에서 계속 지켜는 보았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센터가 어쨌든 아까 같이 이제 그런 1년에 한 가지 이상, 한 개 업종 이상의 노동자들 이제 실태를 꾸준히 조사를 해왔고요. 네네. 어떤 지역에 어떤 노동자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같이 가서 이제 사회 고발을 하는 거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연대단체라고 해서 같이 대책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022년이었나요? 저 막 들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해고되셨는데 네네. 우리 지역의 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작가님이 예. 해고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역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네네. 방송 작가의 친구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복직하는데 이제 계속 그런 활동들을 같이 연대해서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장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네. 세종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분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방송국에서 바로 자기들 잘못을 시인을 하고 네. 그분을 복직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네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전주시에 그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이 그 아파트에 일하는 노동자한테 엄청난 그 간섭과 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많이 예. 나니까. 근데 원래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은 위탁관리업체한테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탁관리업체에서 그 임명한 관리소장님 있잖아요. 네네. 관리소장님을 통해서 야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관련해서 소장님이 해당 뭐 작업자에서 미화원이든 경비원이든 관리기사든 이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 지시 네. 권한이 없잖아요. 없죠. 네네. 업무 지시권은 관리소장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새벽 4시에도 와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니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냐. 자, 사무실에 있는 의자들 다 빼라. 앉아서 이러지 말고 서서 해라. 그리고 TV도 보지 마라. 인터넷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담배도 어디 저 모여서 이렇게 담배 폈는데 그 직원 보고 당신 심화수 씻시오. 그냥 심화수도 받아내고. 그러다 보니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네. 견디들 못하고 한 6분이 뭐 다른 데로 가거나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한 분이 나는 동의 못 하겠어. 그냥 다른 아파트로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분은요. 네네네.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네. 이분이 좀 문제 있으니 다른 업체로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만 두게 해라. 해고를 시켜라. 이런 걸 요구가 있었는데 그 위탁관리 업체가 다른 아파트로 이제 이분을 보내겠다고 의사도 타지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어디로 발령을 냈어. 어떤 아파트로.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받아준 거예요. 네. 난 동의 못 하겠다.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 네. 아파트 앞에서 나 이렇게 억울하다. 난 동의 못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한 10일 지나니까 그 회사에서 네네. 너 전부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해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너 해고다. 네.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결국엔 또 그분이 이제 끝까지 또 고집을 피면서 안 갔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해고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 우리 지역의 어떤 방송에서 네네. 보도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걸 듣고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 이렇게 이제 들어보고 해보니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부당 해고가 일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노무사님이 결합을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저희들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네네. 그리고 전북지방노동에 당연히 그분도 이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복직해갖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행이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좀 시간이 길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주자 대표자님이 자기는 이 사람이 복직 판정 받으면 네네. 그만두겠다. 네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직 판정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사퇴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사퇴하면 이제 공석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주자 대표자가 새로 뽑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게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자기가 사퇴한 사람이 다시 입주자 대표자의장을 입후보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형선이 된 겁니다. 이 사람하고. 참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다행히 네네.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분을 이제 떨어뜨리고 네네. 새로운 입주자 대표자님 뽑으셔서 아직은 그 아파트에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서울에 있는 뭐 그런 네, 지역의 아니요, 우리 이야기가 지역에도 좀 지금 우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네. 그리고 그 분야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관련된 뭐 상황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는데 최근에 뭐 우리 지역의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뭐 현황이나 그리고 뭐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2022년부터는 네네.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전주 지역 고용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노동자 그 전체 경제 활동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관계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통계청 자료는 광역 시도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 기초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원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네. 전주시 고용 동향을 좀 매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네네. 전주의 그 임금 노동자가 전주 인구가 한 63만에서 65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임금 노동자만 했을 때는 26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비정규직은 9만 3천 명 정도. 그래서 비율로는 한 35.5%.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건 통계상으로 그렇고 정부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네네. 비정규직이라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비정규직들도 있어요. 뭐 자영업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인 분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네. 그 특구 노동자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 17,000명 정도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치면 한 11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계시고요. 네네. 전체 노동자 비율로 보면 42.2%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비율이 큰 그렇죠. 거죠. 뭐 3명 일하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은 비정규직. 네. 아니 반절 정도는 거의 반절 뭐 정도,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정규직이라고 해도 네네. 우리 지역의 이제 사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규모가 작죠. 네. 매우 영세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 5인 미만 사업장이 보니까 한 25%? 네네. 25% 정도 되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면은 전체 사업장 중에 83%입니다. 네. 30인 미만이. 그리고 이제 100인 이상이 겨우 한 4%고요. 네. 100인 미만으로 가면은 96%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안 되는 그 법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연차나 뭐 이런 휴가제도도 보장을 못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약간 좀 유교적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맞습니다. 하대를 하고 네. 무시를 하고 이게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될 문제인데 네네.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뭐 현실입니다.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잘 안 되는 네네.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점점 뭐 센터장님 같은 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의 인식들이 좀 변화되는 활동들이 좀 쌓여가면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의식을 하시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뭐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네네. 가슴앓이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고요. 네네. 에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시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그 센터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를 찾으셔서 또 상담도 받으시고 네, 도움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만두실 분은 거의 안 찾아오세요. 그러세요? 왜냐면 네네. 에이 내가 다른 새로운 데 가서 뭐 일을 하지.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주로는 이제 그만두고 나시면 하도 억울하니까 그렇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혹시 뭐 내가 못 찾아먹는 권리가 있느냐. 근데 그래서 보면은 그 뭐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네네. 임금 계산이 잘못됐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고용노동부 진정을 안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금전적 보상이라도 좀 받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법을 만들긴 했잖아요. 네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이라고는 돼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진보정당 쪽이나 우리 시민사회단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너무 쉽게 쓴다. 그래서 소위 이제 기업들이 사용자들이 채용을 할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거든요. 네네. 법 규정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장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3개월 따위로 계속 계약을 해하고 쓰는 거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비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경비노동자가 한 아파트에 5명이 계속 필요하면 그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써야 된다. 네네. 그러면 그 비정규직이나 일정한 계약 기간을 뭐 해서 정년까지 쓰게 한다든가 이게 좀 안정적인 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 그 보호법을 악용을 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네. 그래서 단기간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속 어떤 남자는 뭐 그 10년 3개월짜리를 10년 동안 반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3개월 하고 나서 너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 잘못하면 찍히면 또 바로 해고시키겠다. 네. 계약 만료로 해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걸 악용을 못하게끔 법이 좀 제한을 해야 돼야 한다. 네네. 비정규직자를 채용할 때 일정한 제한을 둬서 그래서 어떤 직원이 뭐 육아휴직을 간다. 뭐 그 기간 동안은 특히 학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한 2년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은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한 노동자를 뭐 여러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계약을 해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건 인정을 하겠는데 네. 아까처럼 뭐 계속적으로 무한반복하면서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으로 그거는 좀 적절히 규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야 비정규직 규모를 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취소하는 이런 법적 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고용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단기간 근로계약에 의해서 고용 불안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항의를 못 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체불이나 아까 같은 이제 언어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이런 걸 있어도 이제 고발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 인권이 사실상 계속 침해되는 그런 그 어떤 기제로서 네. 고용 불안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용 불안을 뭐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그 노동자가 이제 그 육아직을 가거나 어떤 이제 산재로 사고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기간제가 이제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써라. 네. 이렇게 좀 법으로 강제를 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법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법입니다. 이게. 네.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너무 길게 했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자주 나오셔서 좀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행사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뭐 비정규직 노동 생각주가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이게 네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매년 행사를 진행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올해로 이제 4회차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전태일 열사가 계시잖아요. 네네네. 전태일 열사가 이제 1970년도에 11월 13일 날 네. 온몸에 이제 청계천에서 분신을 하면서 이제 네네. 소위 그렇죠. 이제 자결을 하셨어요. 네. 그걸 기념해서 매년 노동자들은 11월 13일 날 노동자 대의라는 걸 해왔습니다. 네네. 예, 전노협 때부터 해서 민주노총 지금 요새는 이제 항노총까지 다 이제 노동자 대의라는 걸 합니다. 네. 근데 이 노동자 대의는 뭐냐면 전태일 열사가 주장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죽음으로 외쳤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래서 그 법이 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키냐 했는데 네. 그 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 아.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깨는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법을 개선해라.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 대회를 매년 해왔습니다. 네네. 전두엽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주로 이제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들이 그렇죠. 대부분 네. 조직화돼 있어요. 우리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한 13% 되는데 그럼 100명이면 13명만 노동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그럼 87%는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요. 헌법상에 있고 노동법상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가입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노동자들이 있기 전에 네네. 일주일 전에 우리가 한번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도 듣고 비정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네네. 이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 행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 동안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거기에는 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정책 토론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듣는 우리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런 네네. 데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네네. 이런 걸 사회 의제화 시켜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주간 때만 하지 마시고 네. 보이는 라디오나 라디오 네네. 통해 프로그램을 좀 예. 상시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생겼으니까 네네. 예, 잘 네. 물론 상담들을 참여하도록 직접 받고 하겠습니다. 하시긴 한데 네. 이런 뭐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상담 창구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데서 다 하고 있고 네네. 우리 공인노무사협회에서도 좀 그 위탁을 받아서 네.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담은 많으나 상담만 해갖고 해결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이런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또 해오셨고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또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뭐 제도 이거 아까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법이 네네. 바뀌어야 한다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꼭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 얘기한 이제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을 제한하는 채용 제한 사유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꼭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강제해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많아졌죠. 이주 노동자 네네. 많아졌습니다. 네네. 우리 뭐 인구가 한 5천만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이제 이러저런 사유로 와 있는 그 이주민들이 한 그 500만 가까이 그렇죠? 250만 네네. 250만 정도 돼요. 그럼 5%란 말이죠. 그럼 5%가 넘으면 이제 국제적으로 그걸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전주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유학생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대학들이 이제 다 이제 서울로 학생들이 가니까 네네. 이제 자구책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우리 전주 지역의 유학생이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만 하냐? 또 아르바이트 그렇지 않거든요. 이 또 자기 이제 네네. 학비를 벌든지 이제 생활비를 그렇죠. 벌기 네네.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동자를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점 가봐도 요새 많죠. 대부분이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쓰고 사용자들이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막 함부로 돼요. 또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한국어가 어눌한 유창하기 거죠. 네. 어려운 거죠. 네. 당연히 자기는 그 나라 말 하라면 못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작년에 유학생 노동 실태 조사를 하고 네. 그때 왔던 이제 여기에도 네네. 와서 이제 패널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을 통해서 막 계속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노동했는데 체불됐다.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센터로 오는 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그 사업주한테 독려도 하고 이거 해결해 주시라. 아니면 이제 이 학생을 통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게 하겠으니 법조로 가기 전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만큼 다른 사람,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되고 어쨌든 뭐 우리 국내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환기법을 다 준수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거 안 되면 우리 사회가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노동자들한테만 질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네. 사업주들도 질서를 잘 지키는 네. 이런 나라가 돼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업주님들 뭐 돈 버시는 거 하여튼 힘들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가면서 네. 사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60년대, 70년대 거꾸로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런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많이 갔고요. 독일로도 간호사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때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는데. 네, 그분들 뭐 힘든 서름 많이 겪었죠, 진짜로. 네. 근데 거꾸로 이렇게 또 네, 다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 국가가 되버리는데 좀 그 옛날을 생각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게 사실 외교입니다, 외교. 그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한국 사회 참 좋은 나라더라. 그렇죠. 그리고 롤모델은 막 경제만 성장했다고 롤모델이 아니고 사회가 참 살기 좋은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한 사회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외교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분들 마음을 잘 좀 달래고 또 인권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센터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같이 정책 연구도 많이 하고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도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는 게 이제 교육과 캠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이게 맞습니다. 힘들다, 변화하기가 힘들다, 개선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좀 중심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를 했더니 다행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국비 4,5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전주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 이제 저희들 핵심은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인권이다, 인권. 그렇죠.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 주민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도 주민 인권이 자기 인권이 중요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주는 이런 이제 인권의 변화, 인권 문화, 인권 존중 문화, 노동권 존중, 인권 존중.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하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6월 3일 날 이제 전주시장님 모시고 공동주택 노동자들하고 함께 이제 상생문화 선언이라는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항상 기억하시라. 각 주체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그거 기억하면서 하시면 그 공동체는 아주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그쪽으로 좀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지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고 나의 어떻게 가족들이 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서 다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여기 볼펜 하나도 어느 노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고 자동차도 어느 노동자가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방송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내가 먹는 아침 밥도 어느 누군가 농민이 노동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시민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는 저마다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짜 노동자가 됐던 사용자가 됐던 뭐 재벌 아들이 됐던 또 가수가 됐던 뭐 이게 문제 유명 스타가 됐던 어쨌든 다 저마다 소중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평가하는 이제 가치 가격이 좀 달라서 삶의 수준은 다를지라도 저마다는 그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적인 인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지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뭐 없는 사람을 하대하거나 또 내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비정상인이라 해서 장애인들을 하대하거나 또 이러는 사람들을 막 하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행복한 우리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천하시는 노래가 그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림과 우사이 부른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님.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수험생 부모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응원 드립니다. 건강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응원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